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정치적 시한부의 길을 걷는 한동훈의 막말이 이젠 두려움과 절규로 느껴지지요. 한동훈은 허경영 씨 같은 분 말고 자기 이름을 앞세워서 이름으로 만드는 주류 정치인을 보셨느냐? 조국이라는 분은 자기 이름으로 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우리 정치가 상상할 수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동훈당 그러면 골 때리는 것 아니냐? 이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총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월급도 없다. 대신 당에서 제일 계급이 높기 때문에 당비도 제일 많이 낸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에 대해 수구 언론들은 스카프며 안경이며 시계며 옷이며 신발이며 온통 외적 모습을 찬양하는 글을 써왔지요. 이러한 보도가 한방에 종료된 것이 바로 조국의 등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훈당이라는 발언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건 조국에 대한 열등감이 아니냐 이거지요. 평생 학자이자 사과만 하는 선비인 줄 알았던 조국이 그야말로 야수의 투사로 돌변한 것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똑같이 야성을 가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방법이 마구 질러대는 막말입니까? 여기에 3%를 어떻게 얻냐며 무시했던 조국 혁신당이 제1법안을 본인 특검으로 공표한 조국 혁신당이 10배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마구 뒤섞여 있다 이겁니다. 당에서 계급이 제일 높다는 발언은 지난 2월 스타벅스는 서민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던 한동훈의 발언이 이해가 되지요? 결국 조국처럼 전사를 꿈꿨으나 실상은 막말러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한동훈에 대해 조국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깨지고 저희가 의료법안으로 발의한다고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속을 드렸는데 한동훈 특검법이 3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개원을 하게 되면 한동훈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서 발의를 할 건데 지금 그런 이재명 조국 이간질 할 때가 아니라 본인 수사를 대비해서 빨리 변호인 취임하시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한동훈이 줄곧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국 대표는 수사받지도 처벌받지도 않은 특수계급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카르텔이 지배하는 나라는 무너진다. 역대 최악의 무능을 시전한 윤석열 정권이 세계 1위를 한 것이 있다. 한국 사과값과 감자값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여당 대표는 석고대죄는커녕 야당과 야당 지도자에 대해 거품을 물고 막말을 퍼붓고 있다. 4.10 애국 시민이 무섭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신인규 전 국힘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집권 여당의 대표가 급하기는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다. 선거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적 지도자도 선거가 다가오면 국민을 의식한다. 민주주의의 힘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상대를 비난하는 것을 선거의 프레임으로 잡았다. 누구를 비난하는 것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지 못한다. 특히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은 더 책임있게 미래 아젠다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집권 여당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잘못된 전략을 심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한 위원장은 최악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국민 앞에 평가받는 자리이다. 정치인은 겸손하게 그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 위원장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날선 비난은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 혐오만 가중시킬 뿐이다. 한 위원장이 그토록 원했던 여의도 정치 종식이란 상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의 언어에 대한 입틀막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한동훈은 정치도 모르고 민주주의는 더더욱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 그의 언어를 보면 반헌법적 내용이 너무 많다. 같은 법률가 출신이라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민망하다. 아무튼 선거는 자주 하는 것이 좋다. 오만한 권력자도 꿈틀하게 만드는 유일한 기회이자 시간이기 때문이다. 투표장에 나가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꼭 행동합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한동훈이 지원 유세라며 찾아가지만 실제 연설은 한동훈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한동훈이 한동훈 살리기 유세라면 이재명 대표는 그야말로 구국의 유세가 아닙니까? 전 국민을 감동시킬 한 장의 사진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뜯겨져 나간 구두굽 사진이지요.
이재명 대표 비서실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누군가의 신발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떨어져 버린 구두굽. 이번 선거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이 오롯이 녹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일정 실화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강행군을 감행했습니다. 송파을부터 송파갑, 송파병, 강동갑, 광진을, 중구 성동을, 용산, 영등포을, 마포갑, 서대문갑까지 서울 전역을 뛰고 또 뛰었습니다. 4.10 심판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위기감이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판 읍소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해소가 방심하거나 교만해져서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아 다시 과반을 넘겨준다면 대한민국의 명운도 국민의 삶도 회복 불가능한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번 총선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내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있다고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전국에 아는 분들 총동원해서 투표장으로 데리고 나와 주십시오. 여론조사 말고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남은 10일 비서실도 구두굽 아끼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함께 뛰어주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한 장의 사진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기필코 이겨야만 한다는 이재명의 투혼이 담겼다 이겁니다. 비서실은 지난 22일에도 이렇게 밝혔었지요. 하루하루가 24시간 모자라는 강행군입니다. 어제 오늘 광주에서 아산까지 그리고 다시 개항으로 이재명 대표는 4.10 심판로드 526km를 누볐습니다. 더 많은 거리를 누비는 만큼 더 많은 분을 만나는 만큼 승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권 심판과 국민을 위한 강력한 입법 추진을 위해 민주당이 확실한 일당이 되어야 할 텐데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많이 호소하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3월 21일에서 22일 총이동거리 광주 숙소에서 민주묘지 18km, 민주묘지에서 선대위회의 20km, 선대위회의에서 전남대학교 9km, 전남대학교에서 군산 122km, 군산에서 논산 48km, 논산에서 서산 125km, 서산에서 당진 26km, 당진에서 아산 44km, 아산에서 계양 114km, 합계 526km. 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재판을 통해 선거 활동을 방해받고 있으니 이재명의 성향상 평소에 더 유세를 하려 할 것이고 약 94만의 이재명 채널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민주당의 후보를 홍보하고 있지요.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압도적 다수 국민이 뽑은 권력이 왜 이렇게 압도적 다수에게 고통을 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권자 상당수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자들이 포기하는 몫은 방관의 영역, 중립의 영역이 아니라 그들 기득권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도 4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포기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3명 중에 1명 이상이 투표를 포기합니다. 시장, 구청장 뽑는 지방선거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가까이 투표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 포기하는 몫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득권의 몫입니다. 그래서 악질적인 일부 보수 언론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는 나쁜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면 안 됩니다. 정치 더러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외면하세요. 왜 그들이 그러겠습니까? 그런 소리 하는 언론들, 과연 중립적인 국민의 편이겠습니까? 권력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권력 자체가 됐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무관심을,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자, 이처럼 검찰 독재 정권에 목숨 걸고 맞서는 이재명을 위해 민주시민은 투표로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함과 동시에 이재명의 민주당에 막강한 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재명의 빚을 갚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4.10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 국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